첫 번째 주제. 여론조사마저도 이게 터졌나. 네. 국힘 대선 후보 나왔다. 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사이다 아주매님께서 드림 등급이 돼주셨어요. 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삼봉 후배님. 좋다고 하셨어요. 밤 10시 방송. 네. 그리고 김지원 님도, 드림 등급이 돼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오늘 첫날인데요. 무려 70%를, 네, 차지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날 조사 완료율이 70%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정당 사상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 맞췄어요. 그래서 표본은 모두 6,000개입니다. 그래서 1,500 표본. 그래서 4개의 여론조사니까 6,000개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대, 30대, 뭐 남녀, 성, 뭐 이런 걸 다 배분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게 이 여론조사가 안 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첫날 70%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여론조사의 열기가 뜨거운가. 거의 뭐 폭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바일에 이어서 어저께 그저께 모바일 투표를 했죠.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안 한 분한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ARS로요. 자, 어떤 후보를 원하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전화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RS 경우도 지금 오늘까지요 61.46%가 됐어요. 이 누적 투표율이요. 그렇다면은 내일 또 하면은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54.49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7%가 된 거예요. 그럼 내일 마지막 날 더 열심히 막 그냥 한다 하면은 최소한 7%를 올린다 하더라도 뭐 69%,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70%의 모바일 당원 투표율 ARS 플러스 모바일에서 70%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70% 넘겨요. 거기다가 여론조사 첫날 완료율 70%니까 그냥 내일 되는 거예요. 오전에요. 사실 제가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도 당에 있으면서요. 이 여론조사 할 때 이 대선 후보 뽑는 뭐 MB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이 할 때도 이 당원은 물론이고요. 또 여론조사가 표본이 잘 안 차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라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정권 교체의 이 열망이 이렇게 뜨거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1월 5일 날 여러분 발표 언제 하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통 2시에 이제 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요. 막 당원들이 그냥 쫙 반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MB하고 박근혜 할 때가 제일 치열했죠. 왜냐?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당에서는 정동영이가 나와서 다들 투표 못하러 하냐. 굉장한 약체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선 날 아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B가 나오니까 또 이제 친박들과 박사모들, 박근혜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냥 땅땅땅땅 하면서 이제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MB 쪽에서는 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뭐 한강의 기적 뭐 MB를 연호하고 근데 그런 게요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아주요 이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미친 듯이 외치고 그래서 이 한번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릿한 맛을요. 왜 연예인 중에서도요 영화 배우도 있고 뭐 연극 배우도 있고 뭐 가수도 있는데 이 여성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누굴까요? 영화 배우? 뭐 탤런트? 아니에요, 가수예요. 가수들 콘서트를 하면은 막 열광적으로 떼창을 하고 그러면 이 가수들 중에서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일부러 그 여성을 자기 콘서트에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날 막 열광의 동안으로 막
그 뭐 스포트라이트 있는 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들 그냥 여성들이 뻑가가지고 남성 가수들이 여성들에게 가장 잘 먹힌다. 이런 게 이제 연예계인데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정말 저도 최고위원 선거도 나가보고 이러는데 그 선거에서 그 당원들이 외치고 그 열광하는 거의 교회 부흥회는 저리 가라요. 그거를 한번 맛을 보면은 절대로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중독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왔을 때 정권 교체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열광의 도가니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인원이 왔겠지만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제 당에서 나온 큐시트를 보니까 한 2시 40분쯤에 정홍원 위원장이 딱 이제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총 당원수 뭐 56만 9,059명 뭐 이러면서 이제 누적 투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다가 여론조사 이러면서 쫙 이제 이때 이제 정원 위원장도 보통 이제 그거를 선거관리 위원장도요. 그때 정말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 화양연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부릅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합계 뭐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면서 최종 이제 후보를 내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그냥 뭐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가슴 뛰시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두루두루 취재를 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백현동에도 이제 가봤기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아는 기자들 뭐 당직자들 더 많이 좀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조는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의 조직표냐 아니면 홍준표의 바람이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26년 동안 당에 있었던 홍준표는 바람, 네? 그 다음에 4개월짜리 어떻게 보면은 루키 당원인 윤석열은 조직 당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나눴습니다. 이제 정치 쪽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하고 이제까지 외부에서 들어와 갖고 당을 확실하게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회창 대선 후보였어요. 이분이 이제 감사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 법관으로 고고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갖고 당을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놀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4개월 당 장악력 이게 더 놀랍다. 이런 얘기를 이 당을 잘 아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보면은 245개의 지구당 가운데서 160개를 말하자면 장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또 최근까지도 이제 뭐 이 당원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경원이 누구를 뭐 지지하느냐. 왜냐하면 나경원은 이 한나라당의 이제 아이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누구를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면은 참 당심이 쏠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올 거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럴 리 전혀 없다. 굉장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은 저 선대위원장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막 그 윤석열 쪽으로 그냥 막 투항하듯이 오는 당협위원장도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태경의 합류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결국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이제 당협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그 후보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낙선됐지만 혹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160개, 여기서 한 165? 이 정도까지 장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 끝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당협위원장들의 의사로 보통 이래요. 이제 투표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누구를 찍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은 또 자기 말을 뭐 그냥 찰떡같이 알아두고 꿀떡같이 찍는 그런 당원들로 이 딱 이제 투표인단을 예전에는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았죠. 결국 이건 뭐겠습니까? 즉 윤석열을 원하는 그 당원들의 이 분위기를 읽고 공기를 읽고서 당협위원장들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조는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 그랬는데 오늘 나온 걸로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예상보다 아주 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만한 자료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데 이게 제일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심상정 4.4%, 안철수 2.4. 그럼 여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36.3%, 이재명이 31.2%. 이거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타 후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아래쪽은 누구냐면은 네, 윤석열 대신에 홍준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여러분 27.9예요. 네. 36.3과 27.9. 와, 이거 뭐 차이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재명은 30.1.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차이가 뭐 이거는 뭐 2.1%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2%네요. 그리고 이제 이럴 경우에 안철수 4.0, 심상정 4.7 이렇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일단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뭐 전두환 그 인사 문제, 인사 하나는 잘했다, 뭐 인파워먼트는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만회를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길 리서치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일리안, 뉴스토마토 이런 데서 다 윤석열이가 이겼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대선 4자의 대결입니다.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거예요. 한길 리서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윤석열을 포함했을 때 보시겠습니까? 36.3이에요. 윤석열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31.2, 심상정 4.4, 안철수 2.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하고 대결을 했을 때 홍준표 포함 30.1 이재명이가 이겨요. 1등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27.9예요. 그 다음에 원희룡, 뭐 유승민, 와, 그러니까 오로지 이기는 거는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 구도에서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 유승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승민이 이 후보가 되면은요, 이재명이가 30.7이에요. 근데 유승민이 9.2, 그 다음에 안철수가 6.5예요. 이거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앞으로 굉장히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10월 30일과 11월 1일이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18살 이상의 1,011명. 네, 오차 범위. 네, 이거 뭐 신뢰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3.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리포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여러분,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미 이제 얘기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냥 딱 보셔도 됩니다. 그래, 게다가요, 또 하나는 이 정권 교체를 58.2%의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열렬하게, 화끈하게 갈망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 이거 70.9%가 특검에 대해서 대장동 특검을 지지를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끝난다 하는데 오늘까지 뭐 이 70% 여론조사 다 이제 끊어버렸죠. 거기다가 내일 오전에 뭐 모바일 그 못한 분들 이 5시까지 ARS 하죠. 이런 뭐 여러분 얘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론조사마저도 여론조사까지도 국힘 대선 후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감 잡으시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뭐 별 말씀들 참 많은데요. 기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간절함을 갖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긴장은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대충 여러분 나왔다, 찢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 조금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네. 국힘 대선 후보 윤곽 짜잔 나왔다.